경기도 부천시의 한적한 동네 여월동. 이곳에는 오래된 공원이 있었다. 평소에는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이 오가는 평범한 공간이었지만 2011년 6월 30일 그 평화로움은 한순간에 깨졌다. 77세의 한 할머니가 이른 아침 산책을 하다 뒷산 나무 사이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마네킹인 줄 알았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하게 부패된 시신이었다. 얼굴과 다리는 이미 백골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모두 절단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충격에 휩싸인 채 급히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신은 이미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잘려 지문 감식조차 불가능했다. 옷까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40대 여성으로 추정됐다. 오른쪽 엉덩이에 검은 반점이 있었고 치아에는 인공치아 시술과 신경치료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 특이한 치과치료 흔적을 단서로 경찰은 치과협회에 감식을 의뢰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가상 얼굴을 복원했다. 복원된 얼굴을 토대로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했다. 얼마 후 경북 영천에 사는 최 씨 가족이 연락을 해왔다. 실종된 딸과 얼굴이 닮았다는 것이었다. 최 씨의 딸은 몇 년 전 주변 친척들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수천만 원을 빌린 뒤 실종됐다. 남편은 단순 가출로 처리했고 딸을 찾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DNA 감식을 진행했지만 일치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신원을 밝히지 못한 채 신원 미상 여성으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은 곧 지역 사회의 괴담으로 번졌다. 시신이 발견된 뒷산 일대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고 주민들은 산책을 꺼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밤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을 봤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산책 중 갑자기 차가운 손길에 어깨를 잡혔다고 말했다. 동네 아이들은 뒷산을 귀신 나오는 곳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다. 괴담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섬뜩한 이야기로 변해갔다. 한 주민은 어느 날 밤 집 베란다에서 뒷산을 바라보다가 하얀 형체가 어른거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 형체는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집 쪽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한 여자가 90도로 몸을 숙인 채 얼굴을 들이밀며 무언가를 묻기 시작했다. 깨어난 뒤에도 그 섬뜩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역시 밤새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꿨다고 했다. 꿈속에서 살인범이 나타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가는 장면이 반복됐다.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와 뒷산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고 알렸다. 시신은 손가락이 모두 잘려 있었다. 이후에도 뒷산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산책로에는 꽃과 초가 놓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시신의 원혼이 아직도 뒷산을 떠돌고 있다고 믿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뒷산에서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고 괴담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심지어 TV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추적했지만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다. 피해자의 신원도 범인의 흔적도 남지 않았다. 단지 시신에 남은 치과치료 흔적과 엉덩이의 검은 반점, 그리고 절단된 손가락과 발가락만이 사건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었다. 주민들은 여전히 뒷산을 두려워했다. 누군가는 밤에 산책을 하다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뒷산을 지나치다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괴담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한 가족은 밤마다 집 안에서 머리카락이 느껴지는 꿈을 꿨고 잠에서 깨어나면 베란다 밖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또 다른 가족은 밤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달렸다. 경찰은 반복되는 신고에 출동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뒷산은 점점 더 음산한 장소가 되어갔다. 시간이 흘러도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신원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었고 범인의 정체도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지만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주민들은 뒷산을 피했고 괴담은 계속해서 확산됐다. 누군가는 시신이 발견된 자리에 꽃을 놓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주민들은 마음 한켠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잔혹하게 훼손된 시신, 그리고 미제로 남은 사건. 그 모든 것이 괴담의 실체가 되어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다. 뒷산에서 시작된 괴담은 이제 부천 여월동 전체를 뒤덮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창문을 꼭 닫고 커튼을 내렸다. 혹시라도 그날의 원혼이 집 안으로 들어올까 두려워서였다. 뒷산 실화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다. 실제로 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고 그 죽음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이 괴담을 통해 인간의 잔혹함과 미제로 남은 사건의 슬픔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뒷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곳을 찾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괴담은 여전히 살아있고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의 한을 하루빨리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